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타원에 이어서 이제 쌍곡선의 접선에 대한 성질을 보면서 2차 곡선의 접선의 성질을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져서 내용적으로 이어지진 않는데 이제 단원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럼 쌍곡선부터 볼 건데, 그럼 우리가 타원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갈 거예요. 그럼 쌍곡선은 뭐부터 볼 거냐? 첫 번째로 일단은 쌍곡선이라는 애는 우리가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게 돼요. 얘는 뭐가 있었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애가 있었고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공식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종료합니다가 아니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간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위에 있는 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울기 m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밖에 있는 점, 얘도 그냥 x2, y2라고 할 때 얘를 알 때 어떤 식으로 얘를 풀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점을 알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a제곱분의 x1 x 빼기 b제곱분의 y1 y가 되고 여기가 1이었다면 1 마이너스 1이었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보면 증명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부터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양변에 음함수 미분법을 쓸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얘를 좀 정리하고 씁시다. 제가 어제는 그냥 썼던 것 같은데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음함수 미분법으로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우리가 2x b제곱 마이너스 2y a제곱 그리고 y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이거 dy dx인데 0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y a제곱 분의 x b제곱이고 여기다 x1 y1을 넣을 거니까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기울기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다? 이제 이거 갖다 직선을 만들자. 그래서 y-y1은 y1 a제곱 x1 b제곱에 x-x1이다 라고 해서 얘들 열심히 정리하면 위에 있는 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정리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x1하고 y1은 이거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a제곱분의 x1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두면서 얘를 정리를 하시면 이게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어제 타원 때랑 마찬가지로 제가 보충 자료를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기울기를 알 때는 어떻게 되냐? 얘도 결과값부터 보면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타원이랑 많이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떤 경우냐? 얘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일 때 이런 공식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뭐 기억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 공식 말고 또 다른 공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애가 나올 겁니다. 얘는 언제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일 때 얘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증명 과정은 생략할 건데 물론 계산한 건 자료 올려드릴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기울기다 하니까 y절편만 구해내면 이 직선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두고 얘를 이 식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판별식은 0이다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입 그 외에는 그냥 단순 계산이거든요.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를 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외에는 타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자, 그럼 밖에 있는 점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제가 타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x1, y1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x1, y1을 둘 다 구해내야 돼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식 하나만으로 m값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풀자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들 이렇게 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뭐를 꾸준히 해왔냐면 포물선 때도 그렇고 타원 때도 그렇고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일 때 그 접선의 교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계속 알아왔어요. 그러니까 쌍곡선에서도 그런 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얘를 제가 이제 좀 말로 표현을 해보면 쌍곡선의 수직인 서로 수직인 두 접선의 교점의 자체 방정식 방정식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반지름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인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로 증명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이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죠. 그러니까 이 교점을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라지 x, 라지 y다 라고 두자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는 는 1일 때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라지 x, 라지 y를 지나니까 대입시켜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y-mx란 거를 제곱한 게 얘 제곱이니까 이거다 라고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타원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전개를 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를 뭐에 대해서 정리하자? m에 대해서 정리하자. 왜 m에 대해서 정리하자? 우리는 쌍곡선이 서로 수직인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m에 대해서 정리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그리고 빼기 2xy의 m 더하기 y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y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 정리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단순한 계산인데 우리가 밖에 있는 점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풀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y, 라지 x, 라지 y 대신에 그 밖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m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접선의 교점의 자체의 방정식은 반지름 1짜리 원이다. 반지름 1이 아니고 a제곱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원이다 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쌍곡선에서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쌍곡선에서 서로 수직인 접선의 교점의 자체 방정식은 반지름 어떻게 되냐면 얘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 원이다. 이렇게 돼요. 얘도 그 마찬가지로 증명을 해보고 싶지만 앞에 거랑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이랑 동일이라고 쓸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럼 얘를 왜 해보면 좋냐면 얘를 응용해서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냐면 타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점을 지나는 두 접선의 사이각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m의 두 m값을 찾아서 탄젠트를 이용해서 덧셈 뺄셈을 쓰면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 과정이 이 과정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좀 기억해 두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쌍곡선에 있는 성질까지 봤고요. 그 다음으로 할 거는 뭐냐? 곡선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선의 길이에 대한 거 얘기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절대값의 의미부터 볼 겁니다. 자, 절대값. 자,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 절대값의 정의는 우리가 배운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보면 절대값 1은 우리가 1이란 거 알고 있죠.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란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절대값을 취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어진다 라고만 기억하면 안 되는 게 원점에서 1까지의 거리는 1이고 원점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도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도입되는 개념이 뭐냐? 절대값 1,1이라는 점은 원점에서 1,1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2다 라고 이제부터 할 겁니다. 이거 절대값 의미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절대값의 얘기를 왜 했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고, 얘는 안 그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긴 어떤 y는 fx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부터 b까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뭐라고 표시할 수가 있냐면
x, fx라고 쓸 수가 있겠죠.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x에 대해서.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사실은 얘는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속도란 뭐다? 1, f'x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x 대신 t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x는 지금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어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얘는 v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죄송해요, 제가 앞서갔네요. v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웠는데 이동한 거리라는 게 있었어요. 이동한 거리가 뭐였냐? 우리가 어떤 시간부터 시간까지 vt라는 애의 절대값을 t에 대해서 적분하자 이 얘기였습니다. 그럼 자, 얘를 이제 여기에 도입을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이 이동한 거리, 다시 얘기해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곡선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곡선의 길이란 우리는 A부터 B까지 VT라는 건 여기 시간을 T라, X를 시간이라고 보자고 했죠.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 1,F'X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이 될 거고 우리가 지금 X를 시간으로 보자고 했으니까 이거다 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을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음함수 얘기하면서 이게 꼭 y는 fx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 얘는 음함수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위치라는 게 이렇게 표시도 가능하지만 어떤 ft, gt라는 점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속도는 뭐가 되냐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f't, g't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시켜보면 인테그랄 f't의 제곱에 g't의 제곱을 적분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앞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이번에는 x가 시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간을 이렇게 대입을 시킬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 알파란 건 뭐냐? 우리가 알파 초일 때는 x가 a에 있겠죠. 그러니까 f알파가 a가 되고 그리고 f베타가 b가 되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냥 y는 fx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길이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나타낼 수 없는 음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자, 이거를 조금 약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뭐냐? 약간 물리적인 얘기가 이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속도, 거리, 위치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물리적인 얘기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곡선의 길이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물론 수학적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수학이랑 물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이 나올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순수하게 생각을 해보면
y는 fx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자, 그러면 저희는 얘를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그냥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얘를 길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길이를 만들 거냐? 얘를 이렇게 약간 n등분을 할 겁니다. 방금 건 좀 심각하네요. 그냥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n등분을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의 길이는 다시 생각해보면 이 n등분한 점들을 연결한 이 직선들을 더하면은 곡선의 길이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나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구분구조법이랑 많이 비슷한 생각이죠. 이 초록색을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초록색은 검정색에 가까워진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자, 이 초록색 다시 보면 얘를 이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 초록색은 뭐가 되냐면 접선이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접선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임의의 k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요 밑변은 dx가 될 거고 높이는 dy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임의의 k번째 이 직선의 길이는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생각 덕분에 나오는 게 뭐냐?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곡선의 길이란 A부터 B까지 이 직선들을 열심히 더하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다들 따라오셨나요? 별거 아닌 생각이죠. 그냥 우리가 인테그랄이란 건 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 열심히 더하자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함수가 있고 dx, dy 이런 식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접근할 건지 표시해주는 방식을 계속 계산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루트 하고 dx 제곱을 묶은다면 1 플러스 dy dx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a부터 b까지 1 플러스 dy dx 다시 얘기하면 f 프라임 x의 제곱 dx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왜 제가 이 방법도 알려주면서 이 방법도 알려주냐면 대학교 가서 3차원에 대해서 이제 뭐 부피를 구한다든지 공면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도입이 될 거예요. 위에 있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더블 인테그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처음 마주쳤을 때 이건 어디 딴 세계 엄청 이상한 얘기? 뭐 이런 느낌이 안 들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x가 꼭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x하고 y가 꼭 이렇게 딱 y는 fx 모양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엔 t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dx dt 제곱 dy dt 제곱이라 쓴다면 여기 전체에 dt 제곱을 곱한 거랑 식이 변하지가 않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묶으면은 이땐 ab가 아니죠. 왜 ab가 아니냐면 마찬가지로 x가 a부터 b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t에 대해서 이번엔 생각을 하자는 얘기니까 얘는 또 알파 베타라고 써야 되겠죠. 앞에서 한 것처럼.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시간에 대해서 dt dx 제곱 dt dy 제곱 그리고 dt다 라고 해도 되겠죠. 이때 알파 베타는 뭐라고 할까요? 아까 쓴 것처럼 f 알파가 a고 f 베타가 b인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dy랑 dx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막 제가 이 적분 기호, 미분 기호가 왜 굳이 그런 모양을 잡았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직접 기출문제에 한번 도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올해가 아니고 2018년도 6월 모의고사 수리 가형 12번이에요. 물론 3점짜리 쉬운 건데, 자, 얘에 대해서 곡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최근에도 나오는 유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해보면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곡선의 길이는 그냥 단순하게 풀이라고 씁시다. 곡선의 길이는 0부터 ln 2까지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에 dx를 곱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y 프라임부터 구해야 되겠죠. y 프라임을 구해보면 얘는 4분의 1 2의 2x 빼기 2의 마이너스 2x다 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럼 자, 이제 여기다 넣어주니까 우리는 이 식은 0부터 ln 2까지 루트 1 플러스 얘 제곱이니까 이제 16분의 1 2의 4x 그 빼기 얘네들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x. 다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0부터 ln 2까지 얘를 자세하게 보니까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4분의 1 2의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다 라고 써도 되겠죠. 그럼 얘는 항상 양수니까 우리는 0부터 ln 2까지 4분의 1 2의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 dx다 라고 쓴다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8분의 1의 2의 2x 빼기 2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x에 힘들었죠. 0부터 ln 2까지 넣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n이 여기다 넣어주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4가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4니까 2분의 1 빼기 여기다가 4분의 1 넣으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8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빼기 0 넣고 0 넣으니까 8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얘는 8분의 4에서 이걸 빼니까 8분의 3이 될 거고, 그걸 2배니까 4분의 3이다 해서 5번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이거 문제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별거 아니게 우리가 곡선의 길이 앞에서 썼던 거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다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의 둘레란 걸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원의 둘레 반지름 r인 거 원의 둘레 다들 알고 있듯이 얘는 2파이 r이에요. 그럼 진짜 2파이 r이 나오냐에 대해서 봐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은 임의로 어떤 세타에 대해서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우리는 d 세타분의 dx 세타, 즉 얘기하면 dx d 세타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될 거고, dy d 세타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곡선의 길이는 세타 같은 경우에는 0도부터 2파이까지 도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우리는 루트 마이너스 r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r 코사인 세타의 제곱 d 세타다 라고 쓴다면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이게 해보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나와서 1이 돼요. 그러니까 루트 r 제곱이니까 r d 세타가 될 거고, 얘는 r 세타의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2파이가 나오겠죠. 다들 이해가 되시죠? 매개 변수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이런 것도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길이 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잡은 매개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까지 알파 베타라고 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쌍곡선의 접선에 대한 성질 간단하게 봤고, 어떤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